여러분, 오늘은 한 편의 고전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남긴 작품 가운데에서도 이 책은 특별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오만과 다른 인물의 편견이 부딪히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무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성향과 사회의 규범이 교차하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베넷 가문의 5자매는 각기 다른 삶의 바람을 품고 있으며 결혼과 신분의 문제가 모든 선택을 흔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첫인상이 얼마나 쉽게 감정을 가리고 또 얼마나 깊은 오해를 낳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명민한 성품을 지녔지만 자신의 판단을 믿는 만큼 편견에도 쉽게 빠져듭니다. 다하시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은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비로소 드러나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가진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함께 살펴보며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혼이나 신분을 넘어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만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때로는 흔들리며 결국에는 마음의 너비를 넓혀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성장의 기록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감정은 지금도 그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첫인상에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오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결코 먼 과거에 머무르는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며 이 작품이 주는 지적이고 따뜻한 울림을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부, 시대적 배경과 인간 관계의 무대. 이 작품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영국의 한적한 농원 사회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배경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물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당시 농원 사회는 넓은 땅과 일정한 재산을 가진 신사 계층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은 곧 삶의 방식이 되었고 재산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혼과 가문, 그리고 재산의 유지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랑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안정까지 포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의 성품보다 재산과 배경을 먼저 살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마음속 계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마음의 진심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베넷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에는 5자매가 있습니다. 제인은 온화한 성품과 아름다움을 지녀 주변의 호감을 쉽게 얻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명민하고 주체적인 성격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메리는 학식을 중시하지만 다소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키티와 리디아는 젊고 활발하며 때로는 경솔한 행동으로 가족의 걱정을 사기도 합니다. 이 5자매는 서로 다른 기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삶은 시대의 요구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베넷 가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 재산이 남성에게만 상속되는 법 때문에
이 가문의 미래는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결국 이 집의 상속권은 먼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조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5딸의 결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가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에는 매력적인 구원자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가능성이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가정의 현실이 만들어낸 긴장 속에서 시작됩니다. 농원 사회라는 좁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마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솔직한 감정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작품을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대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관계의 무대를 더욱 흔들어 놓는 첫 만남과 첫인상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첫인상과 감정의 오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첫 만남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첫 만남 역시 작품 전체를 가르는 큰 갈래가 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화려하게 준비된 무도회장에서 시작됩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시선을 단 한 번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후의 감정과 판단을 크게 흔들게 됩니다. 다하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성향은 무도회라는 사교적 환경 속에서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 그를 보며 그의 냉담한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형성된 판단은 단단한 인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하시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가 그 판단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향한 그 불친절함을 오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하시의 내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성격의 조심스러움 때문에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감추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격은 오만과 다르지만 관찰하는 이에게는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성격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인 장면을 통해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이 둘의 오해는 곧 감정의 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첫 판단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민한 성격은 때때로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다하시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관심을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서툴렀기에 상대에게 호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기대 역시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교계에서는 품위와 예절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다하시의 내성적 성격은 곧잘 결함처럼 비춰졌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의 명민한 태도는 당시 여성에게 기대된 온화함과는 다른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시선과 각자의 고정된 판단 속에 갇혀 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첫인상의 문제는 이후 전개될 여러 갈등과 오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판단은 일종의 벽이 되어 상대의 행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벽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 그 틈에서 진심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만남이 어떻게 두 사람의 감정에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사건들과 주변 인물들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부, 관계를 흔드는 사건들.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더욱 복잡한 감정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만남에서 생긴 오해는 시간이 지나며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더 깊어지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3부에서는 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리와 제인의 관계입니다. 빅리는 따뜻하고 사교적인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의 온화함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으며 제인 역시 그러한 성품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제인은 조심스럽고 단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심은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드럽고 순조롭게 보이는 듯하였지만 문제는 주변의 시선과 판단이었습니다. 빅리의 자매들과 다하시는 제인의 성품을 곡해하였습니다. 제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무심함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다하시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제인의 감정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빅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꽃 피우기도 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하시의 개입은 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제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그녀의 확신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타인의 진심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은 단순히 둘의 관계를 바꾸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의 성장과 성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편견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 자신이 믿었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정은 자존심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읽고 난 뒤 다하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의 진정한 품성과 행동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4부는 이야기 전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감정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진심의 움직임은 다음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위기와 선택이 찾아오는 순간을 함께 다루며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5부, 위기와 선택.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가장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인물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체면이라는 더 무거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리디아의 가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넷 가문 전체를 흔드는 결정적 위기이자 인물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리디아는 활달하고 경솔한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밝음은 매력적이었지만 무절제한 행동은 종종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성격은 위컴과 함께 도피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출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이전의 도피는 가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다면 베넷 가문의 5자매 모두의 혼인 가능성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명예와 체면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성은 개인의 도덕성과 연결되었으며 혼인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디아의 행동은 사회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베넷 부부는 혼란에 휩싸였고 자매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이 상황 앞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전에 위컴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과오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조용히 움직인 인물이 바로 다하시입니다. 그는 어떤 명분도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향한 그의 진심,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위컴을 찾아가 상황을 정리하고 리디아와의 혼인이 성립될 수 있도록 경제적 문제까지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다하시는 자신이 했던 일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다하시를 향해 가졌던 판단과 감정은 완전히 새로운 빛을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만하다고 여겼던 사람 안에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품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드러난 다하시의 모습은 엘리자베스에게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지는 변화였습니다. 이 오분은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전환점을 만듭니다. 위기는 인물들의 진심을 드러내고 선택은 그들의 성숙을 증명합니다. 리디아의 경솔함은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 혼란 속에서 다하시는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였고 엘리자베스는 마음의 시선이 새롭게 열리는 성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이 다시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부, 사랑의 성숙. 사랑이 깊어지는 길은 언제나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납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 역시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지나며 차츰 자기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순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하시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선, 오만하고 무뚝뚝한 남자라는 판단, 이 사실은 자신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리디아 사건 이후 드러난 다하시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남자의 진심이 어느새 가장 신뢰할 만한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다하시의 변화는 성장 그 자체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며 단 한 번의 칭찬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 앞에서 유연해지며 무엇보다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그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의 성숙기라 할 수 있는 깊은 내적 전환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비판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서로의 취약함을 이해하고 감정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닿았고
감정보다 신뢰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결국 사랑이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사실을 작품은 조용히 강조합니다. 사랑은 급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 7부 결혼의 의미. 작품의 결말을 장식하는 두 커플의 결혼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떻게 성숙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제인과 빅리의 결합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 그리고 여러 갈등을 넘어선 선택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두 관계는 서로 다르게 흘러가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며 사랑이란 감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 이해의 성숙이 동반될 때 비로소 안정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결혼은 서로의 변화를 통해 찾아낸 사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출발한 관계였지만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한 끝에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의 벽도 존재했고 사회적 신분 차이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그 모든 조건을 넘어 개인의 성숙 위에 세워진 결합입니다. 반면 제인과 빅리의 결혼은 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의 결실로서 온화한 감정과 선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정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두 커플이 나란히 제시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감정적 열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을 향해 갈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의 순간보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결혼은 완성의 순간이 아니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출발점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품이 그려낸 결혼은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정한 성장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메시지로 남습니다. 8부 작품의 주제와 통찰. 이 작품의 제목인 오만과 편견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인간이 타인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변화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엘리자베스의 편견, 다하시의 오만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서서히 해체되며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지, 그리고 진실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내적 성찰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변화는 두 인물의 사랑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성장의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영국 농원 사회의 계층 구조를 배경으로 품이란 무엇인가를 조용히 묻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과 신분만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인물군을 통해 보여줍니다. 실수를 반복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들, 교양을 갖추었지만 타인을 얕잡아 보는 이들, 외적으로는 단정하지만 내면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이들까지 작품은 인간의 품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섬세하게 추적합니다. 진정한 품위는 출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며 상대를 대하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시선은 제인 오스틴 문학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사건 없이도 인간의 심리와 관계를 깊이 있게 풀어내며 일상의 작은 대화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지키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인물들은 시대를 넘어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 작품이 남긴 가장 큰 통찰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넘어 성숙한 시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백이며 스스로를 깨닫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하며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성찰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모두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고전 소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결실입니다. 오만을 버리고 편견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한 뒤에 비로소 가능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결말은 시대의 구속 속에서도 인간이 마음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인 오스틴은 작품 전체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인물들의 대화 한 줄, 행동 하나에도 섬세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때로는 엘리자베스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고 때로는 다하시의 마음속 불편함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미묘하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마음은 그 어떤 장벽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강연식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다시 읽으신다면 단순히 사건만 따라가지 마시고 인물들이 어떻게 말을 고르고 어떤 감정을 숨기며 어떤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은 처음 읽을 때와 전혀 다른 깊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때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오만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과거의 독자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같은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은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과 통찰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